안녕하세요. 네, 트렌드 코리아 2020의 발제자를 맡은 위하나입니다. 2020년의 소비 트렌드 정복하기라는 주제로 트렌드 코리아 2020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저는 밸런스 에셋 위하나이고요. 독서학교의 운영진으로서 저희 첫 독서 모임이 진행이 됐었죠. 온라인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이번에 정말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이 좀 불발이 되면서 이렇게 발제자들이 온라인으로 좀 전달을 드리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밸런스 에셋 입사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좀 강사로서 4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리더십 분야, 진료 분야, 뭐 학교, 기업 출강하고 있고, 제가 이 독서 모임 퍼실리테이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온라인 모임, 오프라인 모임 때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또 코로나가 얼른 종식이 돼서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 만나 뵙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 채널 뭐 랭킹 뉴스 다들 보시나요? 여기에도 제가 출연하고요. MTN 머니투데이 보고서 행복한 노후 준비를 하면 뭐 탄탄한 은퇴 설계가 필수다 라는 주제로 이렇게 방송에 출연을 또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설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시면 좀 해결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가 이 트렌드 코리아 2020의 발제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밸런스 에셋에서 독서학교 진행하고 대표님께서 발제자를 선정하시면서 트렌드 코리아 2020은 제일 트렌드하다 해서 제일 트렌드한 위하나님께서 이제 발제자가 되어라 하셔가지고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0의 발제자가 되었는데요. 오늘 좀 트렌드한 소식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첫 번째, 2020년에 쥐의 해를 배우자예요. 이 영상을 보고 이 교환을 보시면요. 책을 비록 읽지 않으신 분들도 이 영상만 보더라도, 이 교환만 보더라도 한눈에 딱 정리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티 마이스라는 주제로 쥐의 지혜를 배우자라는 주제가 핫 토픽인데요. 첫 번째, 책을 혹시 보셨나요?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린색과 실버색이 있어요. 이 실버색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쥐의 지혜를 배우자인 만큼 쥐띠의 회색이고, 좀 요즘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지만 또 그만큼 인기가 많은 세대가 58세대입니다. 이따가 제가 58세대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58세대의 실버 색깔, 이 실버 색깔과 쥐띠의 회색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 코리아 색깔이 실버 회색깔이라고 합니다. 회색깔은요, 중립의 컬러라고 하고요. 또 모든 색을 흡수하기 때문에 안도감을 주고 있고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서도 좀 스마트한 모습을 유지하는 이미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 코리아 2020의 좀 시그니처 색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번 트렌드 코리아 2020은요, 10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멀티페르소나,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스트핏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펜슈머, 특화 생존, 58세대, 편리미엄, 업그린감. 너무 많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트렌드 코리아 2020 그거 언제 다 읽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하나하나 좀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간단하게 핵심만 찝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트렌드 코리아 2020 우리 요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트렌드 해줘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2020 새로운 종족의 출현. 요즘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이 무슨 족, 옛날에 오렌지족 이런 게 있었다고 하죠. 요즘에는 또 이 대한민국의 구조에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족이 있습니다. 어떤 족일까요? 어떤 족일까요? 90년생이 온다? 아니죠. 바로 58세대예요.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58년생들 5060. 90년생이 온다보다 60년생이 온다. 이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뭐 은퇴 설계나 뭐 많은 분들 취업 진로나 요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 90년생, 60년생이 온다. 요게 핫 토픽이다라는 거 꼭
알아가시고요. 2020년의 소비 트렌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형광펜을 친 부분이에요. 바로 세분화, 양면성, 성장입니다. 지금 현대 소비자들의 가장 본질적인 변화의 멀티 페르소나가 바로 세분화, 양면성, 성장입니다. 마이티 마이스, 이 위기를 돌파할 작은 히어로라고 소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책 중간에 보면은 이 뜻은 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게 아니고 작은 우리 모두가 다 작은 히어로가 되어서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보자 라는 뜻입니다. 이 소제목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마이티 마이스라는 말들이 꼭 트렌디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블로그 제목이라던가 뭐 인스타에 마이티 마이스 이렇게 올리신다던가 이렇게 하면 좀 트렌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종족의 출현입니다. 제가 아까 오렌지족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족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가지로 딱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업글인간입니다. 요즘에는 나는 성공 안 해도 괜찮아. 성장만 하면 돼. 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바로 업글 인간이에요. 저도 이 마인드를 좀 갖고 있는데요. 뭐 남들이 잘나고 누가 뭐 몇 억을 벌고 요것보다 어제보다 나은 나면 됐다. 예,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업글 인간 저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소비의 큰손 58세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0년생이 온다, 60년생이 온다. 이 5060 세대가요. 굉장히 보이지 않는 큰 손이에요. 소비의 주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을 타겟팅으로 하는 뭐 회사들, 여러 회사들이 많은데 가장 핫한 트렌드를 갖고 있는 회사는요. 바로 58년생, 60년생을 노리는 회사입니다. 또 세 번째, 소비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중시하는 사회 변화의 주축입니다. 우리 독서학교 책 중에 넛지도 있고 이제 3월에 생각이 관한 생각도 있고 하잖아요.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은 모두가 다 끼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나쁜 마음이 자꾸 들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소비에서도 요즘 소비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아주 중시한다 라는 거, 이게 바로 페어플레이입니다. 지금 이따가도 제가 또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페어플레이어, 역사상 가장 공정함을 추구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 소비 키워드 꼭 잡고 가셔야 되고요. 네 번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업의 자산, 팬슈머입니다. 팬슈머란 내가 이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팬들 뭐 덕질 많이 하잖아요. 아이돌 팬분들 많으시고 뭐 방탄소년단의 아미분들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부를 했다라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팬슈머 이 키워드도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저랑 키워드를 좀 하나하나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예요. 멀티페르소나. 많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나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뭐 진짜 나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 맞는 여러 가면을 쓰고 생활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장이다. 그러면 집에서는 가장 가면을 쓸 거고요. 사회생활을 할 때는 또 사회생활의 가면을 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때그때 가면을 바꿔 쓰는데 우리가 왜 이걸 주목해야 하냐?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2020년이 소비자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소비자들도 가면을 그때그때 바꿔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키워드가 멀티페르소나가 김난도 교수님께서 작성을 하실 때 조금 망설여졌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해도 될까라고 하시면서. 네, 근데 중요한 건 요거를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의 나랑 가상의 나가 다르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가면을 바꿔 쓴다. 가면을 쓴다는 게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쁘다 라고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가면을 좀 그때그때 바꿔 쓰는구나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키워드를 제가 좀 요약을 했다고 할까요? 네,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요약을 참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을 만약에 읽지 않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되게 이 내용을 알고 가면은 딱 핵심 내용 알고 가는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핵심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고 마지막 문장에다가 우리가 나눠볼 토론의 내용을 좀 써봤어요. 이 빨간색으로 써진 문장에 대해서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신다거나 뭐 카카오톡에 의견을 올려주신다거나 추첨을 통해서 좀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약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직장에서와 퇴근 후의 정체성이 다르고 평소 덕질할 때의 나와 평소와 덕질할 때의 정체성이 다르며 일상에서와 SNS를 할 때의 정체성이 다르다. 요 문장 좀 문제가 될 문장인가요? 네, 직장에서의 나와 퇴근 후의 나는 정말 다르죠. 저도 달라요. 직장에서의 저는 이렇게 말도 많고 굉장히 외향적인데 퇴근 후에 집에 가면은 세상 내향적이에요. 말도 잘 안 하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충전하는 그 정체성이 다르다는 게 바로 멀티 페르소나겠죠. 두 번째, 평소와 덕질할 때의 정체성이 다르다. 덕질이라고 하면은 어떤 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특성이라고 해요. 뭐 요즘엔 아이돌을 많이 대상으로 삼죠. 평소에 나와 뭐 누군가를 좋아할 때나 흔히 사랑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사랑할 때의 나와 뭐 진짜의 나, 이 모습이 좀 다르시잖아요. 네, 정말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네, 평소에 나는 좀 이렇게 무뚝뚝한데 사랑을 할 때는 뭐 갑자기 애교가 많아진다거나 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것도 바로 멀티 페르소나예요. 뭐 남자친구한테는 내가 막 애교도 많고 여자친구한테 애교가 많고 이러지만 뭐 원래 나는 엄마한테 안 그런다. 멀티 페르소나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일상에서와 SNS의 정체성이 다르다. SNS 허세라고도 많이 불리죠. 좀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 좀 좋은 플랫폼으로 쓰면은 소통도 되고 일상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유 플랫폼으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일상에서와 SNS에 할 때의 멀티 페르소나가 다르다는 겁니다. 뭐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나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주제고요. 두 번째, 현재 소비자는 매 순간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가면의 학술적인 표현이 바로 페르소나인데요. 현재의 소비자는요, 떡볶이를 예를 들어볼게요. 떡볶이를 먹어요. 그러면 매 순간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내가 엽떡을 좋아했다가 뭐 오떡에서 만두를 4개 더 주면 오떡으로 갈아타고 어디서는 고기를 얹어준다. 그럼 차돌박이 떡볶이로 갈아타고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매 순간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게 바로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의 다원성은 확장되고 역설적으로 정체성의 기반은 매우 불안정하다. 여기서 조금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 주는데요. 소비자의 정체성이 과도하게 기술적으로 결정되는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 기업들은 고객의 다원화된 정체성과 상황에 맞는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에 힘쓸 것이다. 여기 오타가 좀 났네요. 네, 커뮤니케이션에 힘쓸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업이든 요즘에 우리가 많이 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뭐 창업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당연히 우리 소비자는 매 순간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하지만요. 이 정체성의 기반은 매우 불안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원화된 정체성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오떡에서 만두 4개 좋아가지고 엽떡에서 오떡으로 갈아탔어요. 근데 나는 차돌박이 떡볶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만두보다 고기가 좋아요. 그러면 고기로 갈아타겠죠. 이거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두 사장님, 엽떡 사장님, 이 갈아타신 원래의 사장님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과 상황에 맞는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내가 차돌박이 떡볶이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만두를 팔 수도 있어야 되고요. 뭐 소비자에 맞춰서 뭐 진짜 그 매운 맛을 강조하는 그 떡볶이도 팔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면은 멀티페르소나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매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매체 세대를 사는 우리들의 고민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SNS도 얘기했고요. 뭐 덕질할 때
평소랑 다르다라는 것도 얘기했고요. 직장에서의 직장 동료도 있지만 퇴근하고 나서의 뭐 온라인 모임이라던가 오프라인 모임에 이런 직장 동료들이 또 있을 거예요. 퇴근 동료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런 다세대, 다매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고민을 한번 첫 번째 고민으로 카카오톡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댓글로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스트 핏 이코노미인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쇼핑몰을 가장 애용하시나요?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단언컨대 쿠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애용하기도 하고요.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쿠팡의 가장 장점이 뭐죠? 뭘까요? 네, 바로 로켓 배송입니다. 요즘에는 한 달에 3,000원 연회비를 결제하면 2,900원이에요. 정확히 2,900원을 가입해서 로켓 와우의 회원이 되면요. 7시 전에 집 앞에 새벽 배송을 해주더라고요. 무조건 배송비도 무료고. 이렇게 저는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라스트핏 이코노미를 아주 잘 파악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배송, 시간, 경험의 최적화로 이 고객의 현관문, 즉 마지막 순간을 잡는 자가 시장을 잡을 것이다. 쿠팡맨들이요. 7시 전에 딱 저희 집 앞에 물건을 갖다 놓고 사진을 찍어서 제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요. 정말 고객의 마지막 순간을 잘 잡은 회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고객의 마지막 순간의 만족을 최적화하려는 근거리 경제다. 이게 바로 라스트핏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키워드예요. 제가 라스트핏을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송의 라스트핏. 여기서 좀 베스트 회사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쿠팡이랑 보라색깔 마켓컬리. 네, 굉장히 신선해요. 신선한 배송을, 신선하고 또 빠르게 편리한 배송을, 쇼핑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준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마트에 가서 이렇게 다 골라보고 다 비교해보고 이럴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동의 라스트핏.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까지 최대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것도 마켓컬리나 쿠팡을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의 여정의 라스트핏. 구매나 경험의 모든 여정의 대미를 만족스럽게 장식해준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후기입니다. 쿠팡에서도 뭐 고데기를 살 때도요, 바나나를 하나 살 때도요, 그 사람들의 베스트 랭킹 후기가 있어요. 절대 고객의 후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 여정의 라스트핏도 딱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트렌드고요. 자, 여길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장의 주역인 밀레니얼 세대과 Z세대, 주관적 효용을 기준으로 구매 의사를 결정한다. 더 이상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요,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이면 좀 그렇겠죠. 하지만 만약에 12,000원짜리와 13,100원짜리가 있다 하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요, 무조건 싸다고 거기에 홀리지 않아요. 13,100원짜리에 효용이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더 내 스타일인데? 그러면 13,100원짜리를 선택합니다. 무조건 가성비만 따지는 세대가 절대 아니다. 우리의 트렌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적 효용으로 구매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서비스의 질로 소비자의 만족이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소비자의 이 서비스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즉 제품 자체의 성능보다는 소비자랑 직접 맞닿는 그 접점에서 요 예로 제가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릴게요. 소비자랑 직접 맞닿는 이 접점이 되게 중요하다. 이걸 딱 하면 제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미용실을 다니시든 PT를 다니시든 미용실을 다니시든 PT를 다니시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 소비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한테 PT를 받을 거야. 난 이 사람한테 머리를 할 거야. 요것도 이 서비스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굉장히 서비스를 제공 잘했어요. 그럼 거기 가게 돼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뭐 네일샵이 어디가 더 싸고 어디가 디자인이 더 화려하고 이것보다 제 네일을 더 잘 봐주는 사람, 제 심신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사람,
요런 네일샵에 저는 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맞닿는 이 접점에서의 만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물건이 됐던 사람이 됐던 가장 최접점에서가 중요하다. 한마디로 라스트핏 이코노미는 고객의 현관문, 마지막의 순간을 잡는 자가 이긴다. 많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트렌드겠죠. 우리가 얘기 나눠볼 거는요. 우리에게 구매 의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뭐 우리 대표님처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뭐 나는 뭐니 해도 가격이 제일 중요해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는 난 다 필요 없어. 그냥 물건이 좋으면 돼. 서비스도 필요 없어. 물건이 무조건 고급스럽고 무조건 튼튼하고 무조건 좋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것도 한번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페어플레이어인데요. 요 파트는 좀 많이 공감이 됐던 파트인 것 같아요. 여기 요 사진이 보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사상 가장 공정을 추구하는 세대가 역사상 가장 공정을 추구하는 세대가 일어서고 있다. 네, 무임승차 또는 룰 브레이커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학에서도요. 요즘에는 조별 과제보다는 개인 과제를 선호하고요. 다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예요. 역사상 가장 공정을 추구하는 세대가 일어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90년생이 온다라는 책 보셨나요? 아, 읽으셨다고요? 역시 우리 밸런스 독서학교의 여러분은 지성인들이십니다. 혹시 안 읽으신 분이 있더라도 제가 키워드로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90년생들은요. 간단하거나요. 재밌거나 정직하거나예요. 길면 안 돼요. 무조건 사실 이건 제 사례라고 할게요. 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한 문장으로 딱 말하는 게 가장 잘 들어오더라고요. 주저리 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고요. 재밌거나 유튜브가 요즘 유행이죠. 재미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하거나 요즘 소비자들은 절대 속지 않아요. 저 사람이 가식으로 말하는지 나한테 진심으로 말하는지 사람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거나 재밌거나 정직하거나 셋 다 충족을 하면 가장 베스트고요. 한 개만 충족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요 페어플레이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본다기보다 저는 키메시지를 하나 드릴게요.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해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뭐 판짝이라던가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주저리 감성 터치, 감성 마케팅. 이제는 그런 게 조금 안 먹히는 세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례를 볼게요. 직장에서 내 노력의 결과를 팀장님에게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아무리 막내라도 자신의 기여는 합당하게 인정받아야 하는 페어플레이어예요. 옛날에는 팀장님이 더 잘했으니까 팀장님 하세요. 저희 상사가 더 잘했으면 상사한테 넘기는, 내 공을 뺏겨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요. 요즘 페어플레이, 요즘 이 2020 트렌드 세대들은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한 일을 딴 사람이 공이 되면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거나 재밌거나 정직하거나 재밌게 얘기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 페어플레이어들이 지금 이 소비 트렌드를 장악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될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원인을 세 개로 이렇게 딱 보기 좋게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한국 사회의 평등 지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공정을 다들 열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을 했지만 저성장 시대의 좌절감도 경험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이 생활화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 때문이에요. 저도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네, Z세대 밀레니얼 세대인데 한국 사회에서 공정함을 자꾸 갈망하게 되는 거는 안 공정하니까 더 갈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정하면은 갈망을 하지 않게 되겠죠. 사람은 결핍에 집중을 한다고 하잖아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꾸만 이 경쟁이 싫어서 이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소비 트렌드. 또 원인 세 번째는요.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영향력,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페어플레이어 세대의 효능감이 높아졌기 때문. 요즘 세대에서 뭐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아, 요즘 세대들은 안 참아. 요즘 세대 애들은 뭐 다 이겨먹으려 그래.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건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내가 갑질을 당한다거나 내가 좀 불리한 일을 당한다거나 하면 기업에서도 갑질을 함부로 못하죠. SNS에 올라가면 난리 나요. 네,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청원도 많이 올라오고요. 뭐 SNS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어떤 사례를 하나 올리면 좀 자극적으로 그게 화제가 되면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매체들이 많아졌다. 충분히 낼 수 있는 이 페어플레이에서도 공정함도 추구를 해요. 근데 매체까지 있어요. 공정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이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페어플레이에 대해서는 좀 키메시지 하나 기억하고 가실게요.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직하지 않게 뭐 편법을 쓴다거나 좀 돌려서 뭐 이렇게 뭐 깐다거나 이런 것보다요,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간단하고 재밌고 정직하게 좀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좀 인지하면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요, 스트리밍 라이프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소유에서 스트리밍으로. 스트리밍하듯 옮겨다니며 보다 풍부한 일상의 채집이 가능한 시대다. 여러분 멜론 사용하시나요? 멜론. 음악 플레이어 어플이죠. 옛날에는 mp3에 이렇게 노래를 다 다운을 받았었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mp3 노래 이렇게 다 다운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뭐 빅뱅 오빠들 노래 담아두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멜론에 내 아이디 입력하고 이용권만 구매를 하면 그냥 스트리밍이 돼요. 빅뱅 노래 900원 주고 뭐 얼마 주고 다 다운받을 필요 없이 그냥 빅뱅 쳐서 전체 재생 누르면 다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단지 음악을 듣는 방식을 넘어서 삶의 방식이 바뀐다 라는 요 키 메시지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스트리밍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삶의 모든 면에 스트리밍을 적용하고 싶어 한다. 첫 번째는요, 요것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세 가지로 정리하는 거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네, 첫째 볼게요. 거주하는 공간을 스트리밍한다.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국 한 달 살기. 네, 요것도 스트리밍 라이프죠.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살고 싶은 기간 동안 다양한 컨셉의 공간을 이용하겠다라는 게 바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이 스트리밍인데요. 라이프 스타일 스트리밍. 저는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나라에서 살아보거나 또 다양한 지역에서 요즘엔 지역마다 렌트하우스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뭐 한 달을 살건 뭐 두 달을 살건 이렇게 좀 스트리밍 하듯 살고 싶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만큼 시야도 좀 넓어질 수 있겠죠. 두 번째, 전문가의 추천을 구독하는 방식으로 취미나 여가 활동도 스트리밍한다. 요것도요, 요즘에는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유행이죠. 네, 이렇게 내 일도 중요하지만 내 라이프도 중요하다 해서 여가 활동도 좀 다양하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미술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좀 다방면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테니스 모임, 뭐 필라테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요것도 전문가한테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추천받는 거예요. 저도 운동을 가거나 뭐 필라테스 샵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항상 물어봐요. 뭐 미용실, 네일샵, 전문가의 말을 좀 믿는 편인데 전문가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얼굴이 더 갸름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이 스타일을 추천받는 거예요. 이 스타일을 추천받고 뭐 그 머리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이 머리가 사실 그렇게 태어난 머리인데 이렇게 태어난 머리인데요. 네. 머리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피부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피부과 뭐 의사라던가 피부관리샵 원장님이라던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 피부에 맞는 화장품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이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정기적으로 배달받는 거. 전문가의 추천을 구독하는 방식. 요것도 소비 트렌드.
있고요. 자, 세 번째, 빌려서 경험한다. 다양한 선택지 중에 뭘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빌려 쓰면 된다. 요즘 렌탈샵이 굉장히 유행이죠. 타보고 싶었던 자동차, 뭐 드림카라던가, 뭐 고가의 명품 가방이라던가, 또는 뭐 가구까지 이렇게 요즘에는 품목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하나를 사면 이거 내 거지 라는 마음보다 빌려 쓰고 돌려주면 되잖아.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소비 트렌드가 바로 스트리밍 라이프죠. 이 스트리밍 라이프에서는 다운로드해서 이제 더 이상 소유의 시대가 아니다. 우리는 음악을 듣는 방식을 넘어서 삶의 방식이 이렇게 풍부한 일상에 채집을 하고 싶다. 풍부한 일상을 즐기고 싶다. 라는 소비자의 욕구들이 강해지면서 이 트렌드가 생겨났습니다. 자, 다음은 초개인화 기술인데요. 초개인화 기술,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개인의 구체적인 니즈를 예측하라. 요 키워드는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좀 이 초개인화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샴푸 브랜드가, 인스타를 보는데 샴푸 브랜드가 계속 뜨더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샴푸는 무엇인가요? 하면서 제가 원하는 샴푸를 고를 수가 있어요. 뭐 엘라스틴, 뭐 도브 이런 샴푸가 아니고 내 머리, 제 두피 상태라던가 뭐 머릿결 평소 습관,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제가 좋아하는 향이라던가 개인화된 샴푸를 구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만든 샴푸 대신 그 업체에서 뭐 좋은 성분들로 구성을 해주겠죠. 이렇게 이 샴푸 브랜드가 저는 대표적인 초개인화 기술을 잘 파악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을 했죠. 소비자들은 나한테 맞춰주는 걸 좋아해. 이 상황을 파악을 했고요. 이 개인의 구체적인 니즈를 예측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 지성두피를 갖고 있거나 건성? 이 사람이 필요한 건 영양이야?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뭐 좀 부시시한 걸 잡는 거야? 이런 니즈를 예측을 한 거예요. 여자들 이렇게 막 부시시한 거 싫잖아요. 딱 이렇게 깔끔한 머리가 좋잖아요. 그런 예시들이 다 나와 있어요. 고객의 니즈를 잘 예측을 한 거고요.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또는 설문조사라던가 이런 걸 많이 시행을 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예측을 해서 정확히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트렌드예요. 아마존은 0.1명을 규모로 세그먼트를 한다라는 말처럼 디지털 세계의 소비자는 한 명의 고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요즘 이 소비 트렌드가 계속해서 초개인화 맞춤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 개개인의 고유한 니즈를 충족해서 맞춤, 내 거, 나만의 소품,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 요거를 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의 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꿰뚫고 있다는 사실은 또 불쾌감을 넘어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데요. 요것도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멀티 페르소나처럼 국가 정책으로도 그래서 중요하죠. 개인정보 보호. 이 개인정보 보호도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산업, 육성, 소비자 편의의 균형을 맞추는 해안이 필요하다. 모든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밸런스 독서학교 밸런스 에셋도 이 밸런스를 지켜가는 회사입니다. 네, 제품의 이니셜을 새겨주는 개인화는 이제 잊으셔야 돼요. 이제 이니셜 새겨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만년필에 위하난 만족 못해요. 초개인화 기술의 시대인 거예요. 이니셜보다 색깔도 바꿔주세요. 심도 바꿔주세요. 이렇게 욕구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갈수록 초개인화 기술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소비 트렌드예요. 궁극적으로 회사가 개별 소비자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맞출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면 자산관리 상담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자산관리 상담을 받는데 내가 받고 싶은 거는 보험만 받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른 금융상품도 나는 상담을 받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 기술을 맞춰야 돼요. 이 초개인화, 이 사람이 이걸 원해?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어야겠죠. 초개인화 기술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니즈를 다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제품의 이니셜을 새겨주는 개인화는 이제 끝났죠. 주입식 교육 이제 끝났습니다. 네, 우리가 이 초개인화 기술 트렌드에서 나눠볼 이야기는요. 2020년 초개인화된 시장을 긍정적으로 혁신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그를 뒷받침하는 풍성한 담론을 나눠보자 라고 썼는데요. 네, 굉장히 길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초개인화된 시장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뭐 이런 내 정보 꿰뚫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좀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심리 테스트라던가 고객을 만약에 제가 아까 자산관리 상담을 예로 들었죠. 자산관리 상담을 예로 들었을 때 고객을 만날 때 고객의 그 링크를 하나 보내던가 고객이 자산관리사를 뭐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페이지에서 심리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성향을 하는 거예요. 심리 테스트를 딱 시행해보고 이 사람은 좀 내향적이야. 이 사람은 말 많이 하는 거 싫어해. 난 뭐 내 감성 터치 필요 없어. 난 무조건 정보만 줘. 그러면 그 정보 잘 되는 사람이랑 매칭. 약간 소개팅 어플이랑 좀 비슷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심리 테스트라던가 이런 게 좀 활성화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혁신해 나갈 수 있는지 좀 개인의 정보, 개인정보 이런 거를 내가 꿰뚫어 보지 않고 뭐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풍성한 담론을 같이 나눠보면 아이디어가 점점 샘솟을 거잖아요. 뭐 영업에 계신 분들, 뭐 아이디어, 뭐 R&D 뭐 분들, 뭐 개발하시는 분들 다 같이 나눠보면은 좀 풍성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팬슈머예요. 변화는 나에 의해 일어난다. 바이미 신드롬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내가 직접 투자와 제조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품을, 이 브랜드를, 이 스타를 키워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소비자들. 주어진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요. 뭐 연예인 A, 연예인 B, 연예인 C 이 중에 선택해 성에 차지 않아요. 이 상품의 생애 전체를 직접 소비자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키웠다라는 뿌듯함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구매를 하지만 동시에 이 간섭과 경제 이것도 신종 소비자죠. 뭐 아까 58세대처럼 네, 이렇게 나에 의해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믿는 이들의 움직임을 바로 바이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나로부터 일어났다. 자, 이렇게 SN 세상에 요즘에 인플루언서들이 많죠. 뭐 팔로워를 몇백만 명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도 다 팬슈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분들도 연예인과 같이 뭐 비판도 받고 지지도 받고 하겠죠. 팬슈머의 성장은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팬슈머 뭐 이 트렌드 금방 지나가겠지. 이런 성장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키워드가 아니고요. 이 산업적 기술적 기반이 갖추어진 가운데 경제의 주축으로 진입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랑 X세대가 요거에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효능감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 팬슈머를 기업들 또는 소비자를 구축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산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가 뭐 정말 잘 되고 싶다 하면은요, 제 팬을 만들어야 돼요. 이 팬슈머가 자산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정치, 마케팅, 팬슈머 없이는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나를 계속 브랜드화 해야겠죠. 내 팬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지금 소비 트렌드의 가장 핫 이슈입니다. 고객과 함께 부족해요. 지금 뭐 고객님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고객들 안 믿어요. 고객들이 이거로는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의해 좌우되는 팬슈머의 시장. 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열성적인 지지와 이 열성적인 지지,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뭐 심리 테스트를 예를 좀 들 수 있겠죠. 소개팅 어플에서 심리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매칭이 되고 이런 것처럼 고객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또 팬심을 넘어서 이유가 있는 간섭이죠. 내가 키웠으니까. 네, 내가 키웠으니까. 팬슈머들의 활약상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어떻게 하면 내 정말 개인적인 사생활, 터치받고 싶지 않는 사생활은 존중을 받으면서 우리 팬들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그런 좀 적당한 거리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특화 생존인데요. 저는 이 소비 트렌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보다요.
선택된 소수의 확실한 만족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박리담의 시대는 끝났어요. 박리담의 시대는 한물 가고 적자 생존의 진화, 이제는 특화 생존이다. 선택된 소수의 확실한 만족을 위해서는요, 이 관역에 보이시나요? 정중앙을 맞추셔야 돼요. 뭐 이제는 여기에 했다고 뭐 10점, 여기에 했다고 8점 이런 것보다 여기에서 100점을 맞추셔야 돼요. 정중앙을 맞추셔서. 자, 요렇게 이 특화돼야 살아남는다. 이젠 뻔한 거는 다 죽는 시대예요. 먹방도요. 옛날엔 무조건 잘 먹으면 유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많이 먹고 이뻐야 돼요. 이렇게 특화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보다는 무조건 튀어야 된다. 네, 튀어야 된단 말이겠죠. 빠른 변화와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기업은 적자 생존에만은 절대 안주할 수 없어요. 진화의 다음 단계인 이 특화 생존의 전략이 요구된다는 시점이다. 또 이렇게 요약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사례인데요. 신데렐라 한 사람의 딱 신데렐라는 첫째 언니한테도 구두를 신겨보고 둘째한테도 신겨보고 마지막으로 신데렐라한테만 유리구두가 맞았어요. 이렇듯 이 단 한 사람, 신데렐라 단 한 사람 소비자에게 정확히 들어맞는 확실한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 우리 초개인화 였죠. 초개인화 키워드가 다 연결이 돼요. 타겟팅할 그룹을 미리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돼요. 24세의 생각은 뭘까? 29세의 생각은 뭘까? 62세의 생각은 뭘까? 55세의 생각은 도대체 뭘까? 이 안에서 또 세분화돼야 돼요. 24세 또는 55세 이 남자, 여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라는 것도 타겟팅을 실시하셔야 되고요. 각 그룹을 만족시킬 특화 전략을 수립을 해야 돼요. 24세와 55세가 원하는 건 다를 거잖아요. 24세의 남자가 24세의 여자가 원하는 건 다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그룹을 만족시킬 특화 전략을 다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특화 생존이겠죠. 특화 생존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네요. 자, 이제는 고객 만족이 아니라 초고객 만족의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과 함께로는 이제는 부족해요. 지금은 또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핀셋. 첫 번째는 고객의 특성, 특화하고 싶은 마켓을 고르는 거예요. 24세와 55세를 둘 다 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특화하고 싶은 마켓을 고를 수는 있어요. 나는 20대를 타겟으로 할래. 난 30대를 타겟으로 할래. 난 40대를 타겟으로 할래. 이렇게 핀셋으로 먼저 고르세요. 그리고 나서 현미경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세요. 하나의 현미경은 어때요? 보면은 그 쬐끄만 게 엄청 크게 보여요. 24세를 딱 골랐으면 50세, 55세를 딱 골랐으면 이 55세를 확대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내성적인 성향을 가졌는가 외향적인 성향을 가졌는가, 요거를 다 하나에 집중을 하시고요. 세 번째, 컴퍼스라는 도구로 해당 지역 상권의 특성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강남이야? 그러면은 요렇게 해도 되겠네. 서울이야? 서울의 뭐 용산구야? 그럼 요렇게 해야겠네? 요렇게 지역 상권 특성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낚싯대로 이 자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량의 힘을 모아야 돼요. 요거를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가 저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달의 민족은 사실 특화하고 싶은 마켓 정말 잘 골랐죠. 집에서 혼자 밥 해 먹기 힘드신 분들, 뭐 나가기 귀찮은 분들, 1인분 이런 거 다 출시했잖아요. 현미경, 고객의 니즈 하나에 딱 초점 맞췄죠. 배달, 집 앞까지 나한테 음식을 줘. 우리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또 해당 지역 상권 특성에 집중. 어디 동은 배달비 3,000원, 어디 동은 배달비 2,000원 이렇게 집중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량의 힘을 모았어요. 배달이라는 키워드 하나 가지고 굉장히 뭐 배민 아카데미, 배달의 민족 뭐 책 정말 많은 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의 역량, 배달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유겠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와 제품에 관심 없을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보다 확실하게 관심 있는 특정 고객에 올인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 요 말도요. 초개인화, 특화 생존 다 연결된 트렌드겠죠. 좁히고 줄이고 나를 세워라. 정말 뾰족해지셔야 돼요. 여기 뭐 10점, 8점 이거 안 돼요. 무조건 100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애자일 방법론으로 무장하고 초타겟팅과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엣지를 살린 초정밀 특화 생존 전략을 세워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적자 생존에 여기서 진화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지 특화 상존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댓글로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58세대. 정말 핫한 세대죠. 정말 핫한 세대입니다. 이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중년층이에요. 더 이상 이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해서 뭐 무조건 희생을 한다거나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의 58세대에 집중할게요. 다채로운 보석의 색을 품은 새로운 5060 시대를 주목하라. 대한민국 소비 시대에 새로운 세대가 뜨고 있습니다. 바로 신중년층 58세대인데요. 58세대가 어떤 말인가 보니 58은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중년층이에요. 올드 피플 액티브 라이브. 나이 든 사람의 활동적인 삶. 오랜 기간 매여있던 직장을 떠나죠. 5060 세대가 되면 이제 은퇴도 준비해야 되고 직장을 좀 떠나요.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에 또 도전을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고 나이 들수록 매 순간이 다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활발한 여가 생활을 즐기게 돼요. 낚시든 여행이든 뭐 골프든 활발한 여가 생활을 즐기게 되고요. 젊은이들의 취향과 브랜드를 쫓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을 합니다. 뭐 20대가 떡볶이가 좋다 그래서 떡볶이가 막 붐이 일어났지만 이 58세대 분들도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머니들 맞춤 떡볶이 이렇게 또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신만의 콘텐츠를 구매하면서 관련 업계의 판도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던가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는 분들 타겟팅은 58세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대놓고 알려드리죠. 콘텐츠를 구매하면서 관련 업계의 판도를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90년생이 온다 뭐 다 당연히 좋죠. 그런데 58년생 5060 세대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단순히 뭐 할머니들은 무조건 큰 거 좋아하잖아. 할머니들은 먼저 마적 많이 주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커다란 글씨에 사용하기 쉬운 기능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58세대의 호응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어요. SNS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요. 사회의 주축으로 등장하는 58세대. 더 이상 58세대는 뒤처지는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58세대는 사회의 주축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체된 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은근하게 배려하는 세심함, 또 세분화된 라이프 스타일로 접근을 한다면은 58세대를 정말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58세대에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키 메시지를 여기 적어놨어요. SNS를 자유자재로 지금 사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시하시면 안 돼요. 사회의 주축입니다, 58세대는. 네, 58세대 무조건 뭐 큰 글씨 좋아할 거야 이런 거 안 돼요. 은근히 배려하는 세심함으로 세분화된 라이프 스타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편리미엄인데요. 편리미엄은 이렇게 제가 6가지 단락으로 조금 요약을 딱 해왔어요.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이나 뭐 읽으신 분들 요 요약본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편리미엄은 한마디로 편한 게 바로 프리미엄이에요. 편한 게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뭐 편한 것이 프리미엄이다.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성사하라. 요즘 유행하는 앱이 있어요. 도우미 앱. 네. 뭐 청소를 대신해주는 그 앱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시간 빈곤의 현대인들은 청소할 시간 없어요. 청소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소비 트렌드의 시장을 확 잡은 거예요. 편리미엄의 대표적인 키워드 하나 설명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편리미엄 전략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첫째, 편리미엄 전략. 요거 소비 트렌드 연구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많이 드셨죠? 첫 번째는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우미 앱. 청소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청소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청소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줬고요. 귀찮은 일에 들어가는 노력을 덜어줘라. 청소해야 하지만 귀찮아요. 이 귀찮은 일에 들어가는 노력을 덜어줬어요. 마지막으로 얻고자 하는 성과를 극대화시켜줘라.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청소는 눈에 보이죠.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 도우미 아주머니가 한 번 다녀가시면은 바로 깨끗해져요. 이 성과를 극대화된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현대의 젊은 소비자들은요, 다른 한편으로 그 시간을 다양한 경험과 자기 성장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청소를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 시간이 조금 자기 성장에 투자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례로 제 지인분은 난 청소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난 그래서 도우미 앱을 정말 즐겼어. 나는 그 시간에 그림 그릴 거야. 자기 성장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소비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청소를 한다고 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이렇게 지불을 한다고 해서요. 그 돈이 절대 쓸데없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그 돈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내가 그 시간에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시간에 책 한 자를 더 읽을 수 있는데, 그러면 기꺼이 지불을 해요. 요게 바로 편리미엄입니다. 편리미엄은 일자리는 부족해지는 가운데 구직 청년은 물론이고 은퇴 이후 가교 노동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요인이기 때문에 이 편리미엄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거겠죠. 앞으로 편리미엄의 시장은요, 빠른 속도로 성장이 돼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앱이 도우미 앱 또는 아기 돌보미 앱. 요즘에는 아기 돌보미 앱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죠. 이렇게 편리미엄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요 문장을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소비자 노동자 플랫폼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다. 소비자의 사소한 불편함에 집중해 그들의 삶을 프리미엄하게 만들어라. 편리미엄하게 만들어라. 사상 최악의 불경기라고 하지만요. 여전히 기회는 있어요. 사상 최대의 뭐 경제 위기다. 뭐 통장을 묶어라, 무조건 돈을 아껴라 해도요, 자기 성장에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림 그리기 위해서, 내가 책 한 글자 더 보기 위해서 도우미 앱, 아줌마를 써요. 아기 돌보미 앱을 씁니다. 요렇듯 최악의 불경기라고 해도 이 편리미엄을 반드시 노려볼 만하다. 소비 트렌드의 가장 큰 주축이었습니다. 자,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에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청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청소를 귀찮아하지 않을까? 도우미 아줌마 이 앱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겠냐고요. 정말 면밀하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이 사람이 청소를 귀찮아하네? 그 앱 사용해 봐야지. 귀찮은 마음까지 그 개발자는 그걸 캐치를 한 거예요. 그들의 사소한 불편함에 집중을 해보세요. 청소가 귀찮아. 청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귀찮죠. 배달의 민족, 음식 당연히 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딱 캐치를 한 거죠. 사소한 불편함. 거기까지 가는 게 귀찮아. 아무리 가까워도 카페 메뉴 배달되죠. 배달의 민족 정말 생각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이 애용을 하는데요. 떡볶이를 먹고 후식을 먹고 싶은데 만약에 후식을 나가기가 너무 귀찮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편리미엄 쓴 거예요. 배달비가 3, 4천 원 돼도 그 배달비를 결제를 한다니까요.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나 그 시간에 뭐라도 더 하고 싶은데. 내 성장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 불편함을 돈으로 사요. 돈으로 지불을 하고 이 편리미엄을 얻습니다. 자, 우리는 편리미엄의 핫 아이템이 될 수 있는 사소한 불편함, 요거를 우리가 뭐 도우미 아줌마 앱이 활성화되기 전에 얘기를 했다면 좀 누군가는 또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요? 네, 이 사소한 불편함이 우리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밸런스 독서학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사소한 불편함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로 나눠보고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나눌수록 아이디어는 커집니다. 카톡방에 공유해 주시고요. 댓글에 한번 써주세요. 자, 마지막 키워드예요. 업글 인간이다. 자, 업글 인간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보다요, 성장을 원하는 밀레니얼 세대예요. 남들보다 나은 남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도 지겨워요.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무슨 뭘 태어났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단지 어제보다 나은 나면 돼요. 어제는 내가 8시에 일어났지만 오늘 내가 7시에 일어났어. 잘했어. 좋아. 업글 인간이에요. 요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나는 업글한다. 고로 존재한다.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바로 성장이다. 업글이 업그레이드를 줄인 말이에요. 업글 인간. 네, 이렇게 성공보다는요,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계발형 인간입니다.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더 이상 타인이랑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보다는요, 어제보다 나아진 자신을 만드는데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데, 내 내면을 키우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되는 건데 나도 업그레이드 되고 싶어. 자기계발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힘들지만 함께해서 즐거운 운동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만드는 몸의 업그레이드. PT 요새 많이 하시죠? 필라테스 1대1 수업 많이 하시죠? 둘째,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의 경지를 개척하고 깊이를 더하고 있는 취미 업그레이드. 솜씨당이라는 앱이나 좀 요즘에는 앱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클래스 101 같은 이런 앱들이 취미를 업그레이드 해줘요. 저도 며칠 전에 주문을 했어요. 미술책이라고 인물화를 그리고 싶어가지고 이 취미를 나도 모르게 주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 취미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그림이라던가 뭐 체육, 운동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취미를 업그레이드한다. 세 번째, 다양하게 가공된 지식 섭취와 살롱을 통해 지적 세계를 확장해가는 지식의 업그레이드. 저희 밸런스 독서학교와 너무 저희 업그린간의 모임인 것 같아요. 밸런스 독서학교는 지적의 세계를 확장하고 싶다. 생각에 관한 생각, 행동경제학, 부의 추월차선,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다 지적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들이죠. 지식의 업그레이드에 자기계발 포인트를 두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비좁은 성공 관문을 이뚫는 스펙 쌓기가 아니에요. 토익이 950이다, 뭐가 950이다.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토익이 만점이어도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커리어를 만드는 거예요. 이 매일매일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성장해 간다. 그걸 이력서에 기재를 하면요. 토익 990보다 그게 더 눈에 띄어요.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재죠. 삶의 질적 변화를 원하는 업글 인간의 등장으로 경험 경제가요 점점 변화 경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뭐 인사 담당자들이나 뭐 취업 전선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보다요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사람을 선호해요. 이게 바로 이 매일매일의 성장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변화 경제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진화를 돕는 경험을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열어요. 내 내면을 성장해주는 그 업체를 좀 언급을 해도 될까요? 뭐 체인지 그라운드라던가 제가 팔로우 해놓고 보는 그 회사인데요. 체인지 그라운드라던가 뭐 열정의 기름 붓기라는 뭐 세바시 이런 데에다가 그런 데 강의 듣기 위해서 세미나 듣기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열어요. 내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진화하기 위해서 업글 인간들이요. 자, 그러면 소비자들의 행복의 무게가 추가돼요. 이제는 재미와 의미 사이에 균형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밸런스가 나오네요. 네, 마지막으로요. 각각의 소비자들이 지닌 지향점을 파악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접점은 도대체 어디일까? 되게 많이 이야기 나올 수 있겠죠. 정답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 밸런스 독서학교. 네, 밸런스 독서학교도 이 접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과 카카오톡방에서 공유해 주세요. 자, 저희 다중 정체성을 지닌 멀티페르소나 소비자들. 우리의 타겟입니다. 멀티페르소나 소비자들. 우리의 타겟뿐만 아니라 저도 멀티페르소나 소비자예요. 멀티페르소나 소비자들, 내가 나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다움이란 무엇인가? 키워드 복습하면서 트렌드 2020 강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멀티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다. 라스트핏 이코노미, 고객의 마지막 접점을 노려라. 페어플레이어, 가장 공정한 세대를 추구하는 세대들이 오고 있다. 공정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죠? 간단하거나 재밌거나 정직하거나. 네 번째, 스트리밍 라이프. 더 이상 소유의 시대는 지났다. 풍부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초개인화, 고객과 함께라는 말은 뻔하다. 이제는 그 말도 먹히지 않는다. 정말 개인화시켜라. 엣지 있게 이렇게 정말 살려서 엣지 있게 개인화시켜라. 다음 펜슈머, 상품의 생애주기에 다 참여하고 싶다. 이 접점을 찾자. 특화 생존, 이제는 적자 생존이 아니다. 특화되어야 한다. 특화 생존과 초개인화가 연결됐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58세대, 60년생, 5060 세대가 오고 있다. 58세대를 타겟팅하자. 편리미엄, 편리한 게 프리미엄이다. 편리한 것들을 내가 사소하게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자.
마지막으로 업글인간 나는 성장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 밸런스 독서학교의 키워드로 마무리가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자 여러분 트렌드 2020에 대해서 저랑 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즐거우셨나요? 네, 정말 즐거우셨다고요?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요. 우리 온라인 모임에서는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이번 코로나로 만나지 못했지만 또 온라인 모임에서 이야기 많이 나눠서 우리 또 활성화 한번 시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업글 인간들의 모임인 만큼 아주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달에는 이번 달에는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업글 인간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많이 밸런스 독서학교 홍보해 주시고요. 자, 저는 지금까지 밸런스 에셋 위안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